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가직 9급 시험 치느라 수고하셨죠. 자, 이제부터 만일 행사과 더불어서 오늘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총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가직 2019년 첫 시험이었는데, 자, 전체적인 평가를 좀 해보면 이번 시험의 문제 난이도는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까다롭거나 엄청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험이지라 분명히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한두 문제 정도 던지는 문제는 있었죠. 예를 들어 공익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혹은 책임 운영 기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공기업에 대한 분류라든가, 물론 좀 지역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방 행정에 나올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야기, 그 역사적 전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역적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기본 이론 시간에 충분히 이 정도까지는 국어에서 커버할 수 있고, 또 수업 때 강조를 했었고, 그리고 또 특강, 라이브 특강 때 강조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 들어왔죠. 그리고 특히 우리 만행자 기본서에서 벗어난 문제, 아주 예외적으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걸 토대로 했을 때 앞으로의 이 공부 방향, 행사의 방향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우린 계속해서 국가직을 딛고 지방직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행사학은 단순 암기형 형태로 해서 그냥 달달달 외운다, 그런 행사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이번 시험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차 제가 수업 때 아주 강조했듯이, 그러면 기본 이론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그리고 쉽고 명쾌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걸 토대로 해서 행사학다운 공부를 하셔야만 이제 진짜 행사에서 고득점 승부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자, 자료들은 네이버 카페 마리행사에 올려드렸고 해설서도 다 올려드려 있고, 또 요걸 다운받아 보시면서 오늘 스피드하게 오늘 시험 치느라 수고하셨지만 다음 일에서도 정리를 한번 해야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들은 네이버 마리행사 카페에 있습니다. 하면서 오늘 점검용으로 스피드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1번 문제입니다. 자, 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인데, 이 네트워크형 문제가 나왔을 때 유형 분류고, 이 유형 분류에 대한 속성적 비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해서 하위 정부 모형 그리고 정책 공동체 이슈 네트워크, 이 세 가지에 대한 비교 분류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던 거죠.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1번, 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까지 포함한다. 그렇죠.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 있는 상태고, 두 번째, 정책 공동체에 비해서 이슈 네트워크, 이 문제 보세요. 정책 공동체 대비 이슈 네트워크의 이란 비교, 이건 전형적인 문제 비교죠. 둘을 비교했을 때 여기 있는 표현 보시면은 제한된 행위자들의 정책 과정에 참여하여 경계 개방성이 낮다. 제가 이 기본 이론 수업 시간에 경계 개방성이 높다 낮다, 이 말장난이라고 했죠. 경계 개방성이 낮다는 말은 폐쇄적이다 개방적이다? 폐쇄적인 거고, 경계 개방성이 높은 겁니다. 개방성. 경계란 말에 혼동하지 마시고, 알았죠? 그건 바로 이런 이슈 네트워크는 개방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계 개방성이 높다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기본서의 표현의 갈로 안에 넣은 거 그대로 들어와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시면은 진짜 만행자, 기본 강좌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 때 강조했던 포인트가 그대로 딱딱 그렇구나 하고 바로 현장에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겁니다. 틀린 지문이죠. 자, 다음 해클로 하위 정부 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고 개방적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실을 모색하기 위한 모형적으로 접근했었다. 자, 해클로의 하위 정부 모형에 대한 비판, 그리고 하위 정부는 선출직 의원, 관료, 이익 집단의 역할, 이 하위 정부 모형이 나올 때 이 세 주체, 철회상각의 세 주체가 누군지를 꼭 알아두세요로 했는데 그대로 나왔죠.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1, 2, 4번 문제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포인트에서 함정파는 그거 그대로 들어왔죠. 제가 강조했던 것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행사계 앞으로의 공방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만행작답게 행작다운 접근을 토대로 해서 제대로 한다는 것, 그리고 해야 될 것을 정확히 하신다는 것, 그러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자, 됐고, 두 번째, 책임 운영 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우리가 법령 특강까지 또 다 해줬죠. 법령 특강 공개 강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혹시 안 보신 분은 이 법령 특강을 꼭 보시면서, 자, 책임 운영 기관의 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특성을 갖고 있다. 바로 이러한 책임성을 강화시켜서 들어가는 것, 이게 책임 운영 기관의 근본적인 목적이었죠. 두 번째,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들어온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총리령, 틀렸습니다. 이건 지문 보는 순간 틀렸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건 뭘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바뀌어야 될 것들이고, 이 대통령령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었고, 하다못해
동형모의사 파이널 600제 페이지 51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문제로 아예 이번 지문에 총리령 대통령 바꾸는 걸 문제 지문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이건 거의 600제, 파이널 600제까지 적중시켜 놓은 문제죠. 자, 이렇게 제가 잘 적중했다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의도 좀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뭘 강조 싶은 거냐면 행작에서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수험생이 알아야 될 행작의 중요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아두면 언제든지 시험에 적중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래서 행작은 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의를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찍어둔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소화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이 커리어로 짜여져 있는 거. 그걸 위해서 기본 이론과 기출 빅데이터와 기필코와 스왓 19의 이 과정을 타고 가는 거죠. 자, 이런 것들 확인해 두시고, 자, 세 번째 나머지 문제도 보죠. 소속 취임 운영기관 소속의 임용기간은 기관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2년 범위, 5년 범위 내에서 소속 중앙기관장과 정하되 최소 2년 한다. 물론 2년에서 5년 가지고 이재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상 기본 법 조항적 구조에서 본다면 2년에서 5년 범위 내에 기관장이 임무다. 왜? 이미 책임 운영 기관을 묻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부처 소속이냐 중앙이냐 소속에 따라서 근무 여건에 대한 요 부분을 예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큰 특별히 논란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건 2년에서 5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 그대로 적용하고 가셔도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 다음 3번 가보죠. 자, 주민 참여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이런 지방자치론 파트 문제 나온다. 낯설할 필요 없죠. 제가 수업 때 강조했고 라이브 특강과 또 강조했듯이 지방자 파트 두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오니까 준비 꼭 해야 됩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수업에서 심화해서 했던 것보다 더 쉽게 나와서 좀 섭섭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섭섭하더라도 문제를 맞춰야죠. 1번 장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 투표에 붙일 수 있죠. 자, 19세 이상의 주민은 이 19세 이런 숫자 가지고 장난 안 친다고 했습니다. 19세 그 장과 속하는 권한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 공일 현저히 안 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 특강 때 감사 청구권까지 강조했었던 거고 그 수치까지 외우더라고 했죠. 숫자 특강으로도 올려드렸습니다. 주민은 장의 소환할 권리를 갖지만 비례, 그렇죠. 비례가 세워야 된다. 이 3번 지문도 강조했던 그대로 나왔죠.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것도.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 변경하는 것에 관해서 시설, 공공시설을 반대하는 사항, 이런 반대 이런 건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죠. 이거 되면 사드 배치 반대 이런 거 해버릴 거니까 안 된다라고 수업 시간에 사례까지 들면서 강조했던 거죠. 요 사항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있다,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확인만 해두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 지방행정 파트가 나온다고 해서 절대 졸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올 게 나오니까. 그 나올 것들을 라이브 특강과 또 특강 기본 강의에서 강조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자, 4번이고 또 특강 434페이지도 보셔도 됩니다. 충분히 참고를 하십시오. 자, 나카무라 스무루드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적중 근거를 넣어드렸으니까 그냥 말로만 적중한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적중했는지 페이지를 보시면서 혹시 제 기본서를 보지 않는 분이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한번 펼쳐서 확인하십시오. 확인해 두시는 것이 다음 시험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나카무라 스무루드의 정책 결정 집행자 간의 모형이죠. 자, 모형에서 정책 집행자는 공식적 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정책 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강제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기 세 번째 미국 FBI 국장 후보가 FBI 국장을 했건 CIA 국장을 했건 뭔 상관입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실 이런 마지막 이런 세 번째 던지는 거죠. 그냥 웃고 말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즐거운 거. 그럼 뭐냐 이거라고 했죠. 집행자가 누구 결정권자에게 이렇게 목표를 강제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는 거. 이게 뭐라고? 그렇죠. 바로 집행자의 권한이 가장 커져 있는 관료적 기업가형에 들어오게 됩니다. 관료적 기업가형. 자, 요 지문 첫 번째 들은 요 사례 이 지문은 우리 기본서 283페이지에 있는 지문과 조사까지 일치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만행자 기본서를 리딩 복습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할 이유가 이런 리딩을 잘해두면 반가운 거죠. 본 내용 그대로인데 쉽게 맞췄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미 다듬어져 있는 적중률이 최고치에 도달해 있는 이 만행자 기본서와 강의를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지방직 서울시 대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요거 나머지는 참고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가보죠.
공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익. 자, 공익에 대한 내용을 법령과 연동시켜서 출제에 살짝 응용을 했는데 응용했지만 개념적 문제에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1조 옳은 것이 1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거 법령 특강에서도 이 법령 특강에서도 국가공무법 1조 이런 것들 특히 제가 강조하면서 봤었죠. 이런 거 없습니다. 국가공무법에. 알았죠? 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이 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헌법의 근간 정신입니다. 헌법의 근간 정신이죠. 그래서 틀렸고 두 번째 공무원 헌장. 이 좀 보세요. 공무원 헌장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되는 가치로서 공익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다. 이 공무원 헌장에 대해서 이거 정답인데 공무원 헌장 우리 기본서 2권 156페이지 보시면은 공무원 헌장이라고 해서 본문 안에다가 제가 박스 처리해서 읽어보세요 하고 그대로 넣어드린 거죠. 외우는 게 아니라. 알겠죠? 공무원 헌장을 이렇게까지 근거로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것은 만행자기 유일합니다. 바로 들어왔죠. 예전에 이 공무원 헌장과 관련되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요건 본문 내용에서 반드시 한번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라고 온라인에 확인해 보시면 있을 겁니다. 기본 강의 때도 강조했듯이. 그래서 봐야 될 것을 보시란 겁니다. 알겠죠? 제가 예상하고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린 대로 문제들이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딴 거 잡다한 걸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아직 남은 기간 동안 대비해서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행정적 가이드를 토대로 강의를 토대로 해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MPN 신공공 서비스로 MPS 신공 서비스로 해서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로 봐야 한다. 이 지문 장난치는 것도 준비하라고 했죠. 공익을 목적이 아닌 부산물이 아니라 이건 말장난인데 부산물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보는 것. 바로 드나르티의 MPS 7원 측에 있는 것이고 기본서와 기본 강의 그리고 또또 특강 때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질문에 낚이는 분은 또또 특강 안 들은 사람이죠. 자, 됐고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과 사익 간의 대립 공익과 사익에 대립하느냐 대립하지 않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얻고 시험에서는 이것만 봐도 된다라고 강조했었는데 그걸 또 묻고 있습니다. 대립할 수가 없죠.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낯선 문제가 아니라 2번 문제도 충분히 의도는 출제인이 의도는 응용 형태로 냈지만 만행적 기본 강의와 학습을 하신 분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당연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실력의 차이입니다. 이런 실력의 차이가 경쟁자와 만행자를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들과의 우열을 점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잘 활용하시고 요 공익 공모 헌장 이제 이런 헌장 나왔으니까 다음 되면 이 헌장을 막 확장해서 막 뺏겨서 여러 군데서 막 활용하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러니 지금 이제 바로 유효하게 적중될 내용들을 잘 학습해 주시면 온라인 시험 범위 안에서는 다 커버된다는 점. 그래서 기본서가 중요한 겁니다. 자,